반갑습니다. 23년간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피 터지게 구르며 실전 매크로와 퀀트를 다뤄온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짧게 컴플라이언스 멘트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데이터와 뷰는 철저히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돈이 AI니 엔비디아니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미친 듯이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스마트 머니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물리적 하드웨어 인프라를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숨겨진 모놀리스, 바로 중국의 2026년 공급망 해자를 완전히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퇴근길에 맥주 한 캔 따셨죠? 편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따라와 보시죠. 8,180억 달러. 여러분, 일단 이 숫자부터 머릿속에 콱 박아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때려박은 달러 규모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이 그 난리를 치면서 IRA 법안으로 쏟아부은 돈이 같은 기간 3,38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2.5배가 넘는 자본을 그냥 한 섹터에 폭포수처럼 들이부은 겁니다. 다들 중국 경제 망했다, 디플레이션이다 이러고 있을 때 이 엄청난 자본은 철저히 한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서방 언론들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중국이 남아도는 싸구려 전기차를 덤핑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퀀트 차가른 시각으로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이건 단순한 재고 밀어내기가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글로벌 에너지 전쟁의 장막이죠. 전기차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무기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매크로 국면과 그들의 진짜 취약점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동화에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무려 74%예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수입 원유의 80%가 그 좁디 좁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완전 상대방한테 산소호흡기 쥐어주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만약 지정학적 위기가 터져서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이 해협을 딱 틀어막는다? 그럼 중국의 그 거대한 제조업 심장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환경보호요? 그딴 건 서방의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중국한테 전기차와 전동화는 그냥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강제화 프로젝트인 겁니다. 자, 이 거대한 퍼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인과관계를 한번 볼까요? 첫째, 원유가 극단적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죠. 둘째, 그래서 자기들 땅에 널려있는 석탄 발전소를 미친 듯이 지어서 베이스로드, 즉 기저전원을 확보합니다. 남들 탈탄소 외칠 때 혼자 역주행한 거죠. 셋째, 이 남아도는 값싼 석탄 전기로 태양광 풍력 부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찍어냅니다. 넷째, 이렇게 만든 에너지를 온 나라에 뿌릴 초고압 전력망 생태계까지 싹 다 독점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글로벌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죠. 두 번째 파트, 공급망 해자와 핵심 금속 독점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화에 꼭 필요한 20개 핵심 금속 중에 19개의 재련과 가공을 중국이 틀어쥐고 있어요. 갈륨 99%, 코발트 74%, 리튬 69%. 저는 이걸 포커나 카지노에 비유하는데요. 완벽한 하우스 엣지입니다. 여러분이 테슬라를 사든 유럽 전기차를 사든 결국 그 배터리 만들려면 이 하우스, 즉 중국을 거치면서 수수료를 떼일 수밖에 없어요. 승률 99%짜리 하우스를 이길 수 있는 플레이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시스템적 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뇌를 한번 리프레시 해보죠. 다들 뉴스에서 맨날 배터리, 핵심 광물, 2차 전지 이런 것만 떠드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진짜 큰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발전소를 1000개, 10,000개 지으면 뭐합니까? 전기를 공장까지 못 보내면 다 고철 덩어리인데요. 바로 그 핏줄, 초고압 직류송전, UHD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서부 허허벌판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동부 해안가 공장들까지 다이렉트로 쏴주는 거대한 물리적 고속도로예요.
이거 자동차로 치면 V12 기통 럭셔리 세단 같은 겁니다. 처음 차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한번 구축해 놓으면 장거리 전력 손실이 거의 대로에 수렴하니까 장기 유지비가 말도 안 되게 싸지는 마법의 인프라인 거죠.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 5년간 중국이 이 전력망에 2조 8,500억 위안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2026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5개년 계획에서는 이게 4조 위안으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750조 원이 넘어요. 기관들,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이미 이 4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자본 지출이 떨어질 파이프라인 밑에 입을 벌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그럼 도대체 뭘 사야 하느냐? 퀀트 밸류에이션과 실제 포트폴리오 케이스를 뜯어보죠. 첫 번째 종목, 화밍 장비입니다. 변압기 안에서 전압을 조절하는 핵심 부품이 탭체인저인데 얘네가 중국 내수 점유율 80%고 글로벌로도 2등입니다. 괴물이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경쟁사들 평균 PE가 65배 수준인데 화밍은 달랑 31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퀀트 매니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형적인 디스카운트 구간이에요.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데 가격표는 반값 세일 중이라는 뜻입니다. 더 미친 건 마진입니다. 방금 말한 그 초고압 라인에 들어가는 제품들 매출 총이익률이 자그마치 70%에서 80%입니다. 여러분,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마진 80%? 이건 그냥 현금 복사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워낙 대체 불가한 독점력을 쥐고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가격을 다 떠넘길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낀 겁니다. 두 번째는 사원 전기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전력망이 너무 낡아서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기업의 작년 해외 매출이 45%나 폭풍 성장했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납품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원전기는 1년 안에 갖다 줍니다. 이 엄청난 리드타임 격차가 정치적 장벽이고 나발이고 다 뚫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죠. 전력망에 다들 취해 있을 때 우리는 남들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사각지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지정학적 오일 쇼크니 뭐니 시끄러운 이 와중에 철저하게 가격이 잘못 매겨진 궁극의 독점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넘어 진짜 메인 이벤트인 ESS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CATL입니다. 몇 년 전에 다들 그랬죠. 유럽이랑 미국이 관세로 때리면 중국 배터리 끝난다. 그런데 결과는 중국 내수를 제외한 순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21년 14%에서 2025년 30%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관세 장벽 치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헝가리, 독일에다가 직접 공장 지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자본과 규모의 경제로 지정학적 허들을 그냥 탱크처럼 깔아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의 12개월 선행 PE가 고작 19.9배입니다. 다른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 24배에서 많게는 100배 넘게 평가받고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얘네 하반기 공장 가동률이 103%를 찍었어요. 기계가 터져라 풀가동을 해도 물건이 모자라는데 주가는 동종업계 최하단에 박혀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철저하게 팩트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가격을 매겼다는 뜻이죠. 게다가 CATL의 넥스트 스텝은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280A에서 300A로 넘어왔고 2026년이 되면 500A 이상급이 표준이 됩니다. 배터리가 무식하게 커진다는 건데 이게 투자 관점에서 무슨 의미냐? 기존에 깔아둔 장비로는 이거 못 만듭니다. 공장 설비를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 역사적인 폼팩터 리툴링장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골드러시 때는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곡괭이를 팔아야죠. 그 곡괭이 파는 대장주가 바로 글로벌 장비 점유율 15%를 쥐고 있는 선도지능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500AH 라인 깔고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라인 깔 때마다 이 회사 장비 안 거치면 답이 없어요. 내년에 수주가 미친 듯이 터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그래서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확률적 시나리오와 액션 플랜을 정리해보죠. 우리는 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야 합니다. 베스트, 즉 강세 시나리오는 EU와 중동의 전력망 붐이 터지면서 중국의 장비 수출이 폭주하는 그림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중국이 애초에 계획한 4조 위안을 착실히 집행하면서 내수 인프라를 탄탄히 다지는 거고요.
반대로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는 미국과 유럽이 진짜 극단적인 관세를 때려서 수출이 콱 막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까 보셨듯 마진율 80%의 방어력과 미친 내수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와도 하방은 꽤 단단하게 막혀 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이 험난한 바닥에서 살아남으면서 뼈에 새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신의 영역인 예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률의 기반에 대응하는 무대다.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본 이 차가운 데이터들은 언론의 노이즈나 정치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승률 높은 곳에 베팅할 수 있게 해주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데이터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쭉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오늘 다룬 초고압 전력망, 광물 독점, 그리고 ESS 배터리.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소름 돋는 리스크 혹은 가장 탐나는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그 의견들을 데이터로 다시 한번 치밀하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확률적 대응,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